미국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쿠팡이 성공하는가 했는데 최근 국내에선 계속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코로나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잇따른 과로사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이 터지며 혁신의 아이콘에서 노동 착취의 온상으로 이미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 쿠팡의 문제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쿠팡하면 지배구조 문제점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먼저 여쭤볼게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 창업자를 동일인 총수 지정해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는데 석연치 않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제 재벌 총수라고 하는 예. 그 재벌 기업 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쿠팡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의 쿠팡을 미국의 쿠팡이 100%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쿠팡에 대해서는 김범석 그 대표가 76%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범석 대표가 이제 그 쿠팡이라는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되는데, 그래서 동일인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동일인에서 빼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진로그룹의 대표는 이제 동일인으로서 그런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는데, 국내에 있는 재벌 총수들이 왜 우리만 이제 이렇게 동일인으로 지적해서 역차별을 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으로 동일인 지정을 면한 김범석 창업자가 얼마 전에는 등기 임원도 벗어던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임원이라면 당연히 이제 예. 등기 이사나 등기 임원이 돼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만큼 책임도 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이 이제 뭐 최근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 등기 임원에서 빠지고 배후에서 사실상 이제 업무나 경영들을 지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김범석 대표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등기 임원으로서 예를 들면 뭐 산업 안전 문제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뭐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대상에서는 다 빠지려고 하고 배후에서 사실상의 업무 지시를 이제 하는 그런 재벌 어떤 전근대적인 재벌식의 어떤 경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권한은 있는데 책임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거겠죠. 이런 구조는 변화가 시급해 보이는데 어떤 조치가 그렇다면 향후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이제 실제적으로는 경영 임원이 아닌 그 등기 임원이 아니면서도 네. 경영적인 지시를 한다 그러면 상법에는 그 401조 2항의 업무집행 지시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이사회가 견제와 감시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등기 임원도 아닌 사람이 이제 경영적인 지시를 한다거나 한다면 이사회가 이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쿠팡의 경우에는 그 어떤 사회적 책임 경영들을 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그런 사회적 책임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임원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사회가 사실상은 이제 총수에 대한 거수기 역할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어서 이사회가 그런 견제와 감시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쿠팡하면 사실은 이제 혁신의 아이콘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여진 경영 방식은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이 시대상과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 들어서 소비자들의 배신감이 더 큰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쿠팡이 최근에 이제 나스닥에서 상장을 하면서 예.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이제 또 돈을 모으게 되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혁신의 아이콘 기업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경영하는 방식은 시장 점유율, 소비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판매자들에게 이제 뭐 높은 수수료라든가 뭐 판매자들에게 그 악성 리뷰나 그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그걸 보호해주지 않고 판매자들이 나가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하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자 중에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망하신 분도 생겼고요. 또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노동 강도들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노동자 중에 9분이 이제 작년 한 해 동안만 과로사로 사망을 했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상품을 살 때 그 상품의 사회적 신뢰를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대 소비자들은. 근데 이렇게 쿠팡이 이제 사회적 책임 경영들을 소홀히 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일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뭐 최대 200만 명까지 이제 그 탈퇴를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소비자들이 이제
그 쿠팡에 대해서 이게 탈퇴하는 그런 사태까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게 플랫폼 기업은 사실은 점유율이 지배력이 되고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점유율에 굉장히 집착하게 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플랫폼 점유율 확대는 결국엔 독과점 문제에 뒤따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 점유율을 많이 확보하면 예. 고객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서비스를 팔아야 되니까 판매자들에게 락인 효과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판매자들이 그 플랫폼에 묶이게 되니까 그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들한테 각종 불공정 행위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이 다른 오픈마켓에 비해서 수수료들도 훨씬 더 높게 된다든가 또 물건을 이제 사실상 판매자가 다 팔았는데도 그거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그 뒤늦게 뛰어든 판매자가 있으면 그 판매자에게 그 거래를 다 뺏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블랙 컨슈머 문제 같은 것들을 그 플랫폼 기업이 보호해주질 않고 판매자한테 전부 그 책임을 떠넘긴다든가 하는 이런 불공정행위가 나타나는 이유도 그런 독과점적인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견제가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싸게 팔면서 점유율을 대폭 늘리게 되고 결국에는 점유율이 늘어나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나면 가격을 올리거나 하는 이런 독과점적인 행위를 해도 시장에선 통제가 불가능해질 텐데 이거 법으로는 견제할 방법이 지금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EU는 작년 2020년 6월 달에 온라인 공정화에 관한 법률들을 만들어서 플랫폼 기업들이 그 판매 사업자들에게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고객들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게 노출 순위, 그 랭킹에 대한 기준 같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그 부분들을 판매 사업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든가 판매 사업자 단체를 만들면 거기랑 이렇게 교섭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 조건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이제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런 이제 내용으로 지금 온라인 중개 서비스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국회에 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지지부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법이 이제 통과될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은 최근에 이제 5천만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대규모 플랫폼에 대해서 4대 규제 입법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플랫폼 기업들이 자기 계열사들을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알고리즘을 조작해가지고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높이게 해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하고 또 판매 사업자들을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합병시켜가지고 거대한 이제 플랫폼과 이런 실제에 있어서의 산업체들을 같이 독과점적으로 지배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도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고 당연한 것이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개입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정부 국회에서는 어떤 역할이 좀 최소화되어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이제 쿠팡 스스로가 좀 지배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를 좀 개방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라든가 뭐 종업원들이 추천하는 뭐 산업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또는 판매 사업자들이 그런 추천하는 뭐 공정거래 그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사회에 좀 참여를 해서 그 쿠팡이 어떤 사회적 책임 경영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견제와 감시 역할들을 강화한다든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판매 사업자들과 쿠팡이 그런 상생 협약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거래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서로 조정한다든가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국회나 정부가 좀 중재 역할 같은 것들을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온라인 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거를 국회가 시급히 제정을 해서 플랫폼 사업자와 그런 판매 사업자들 사이에 있어서 좀 대등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공정거래 법제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혁신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쿠팡의 명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신 김남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